장의 이름은 일과 에너지라고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프린트의 첫 번째 개념으로서 일이라고 하는 거를 다루고 있죠. 일. 우리나라 말로 일이라고 하는 거 일상에서도 자주 쓰죠. 일을 열심히 했다, 일을 안 했다, 그죠? 일을 방해했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일 얘기랑 똑같은 거긴 해요. 근데 한자로는 어떻게 씁니까? 일본어로는 시고토라고 쓰죠. 일본어 시고토 정도의 단어는 알고 있죠. 그죠? 시고토. 영어로는 이제 work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상에서 시고토, work라고 하는 거랑 물리에서 시고토, work라고 하는 거는 단어 느낌은 비슷하게 가시면 돼요. 다만 일상에서 쓰는 내용이랑 물리에서 쓰는 내용이랑 조금 엄밀하게 다르긴 하겠죠. 그죠? 우린 물리 배우는 거니까 물리적인 정의를 좀 완벽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정의부터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로 보시면 이제 밑줄 그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까요? 힘을 물체의 이동 방향에 대해 이동 거리로 누적한 양이다 라고 써놨는데 이거 보시자마자 이해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시겠죠? 일단 써놓고 할게. 네, 일단 정의는 이렇게 돼요. 다시 힘을 물체의 이동 방향에 대해 거리로 누적한 양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일의 정의이긴 해. 근데 문장으로 정의가 와닿지 않으면 사실은 가장 심플하게 수학적 정의 읊어주시면 되긴 하거든. 프린트의 1번의 수학적 정의 가로 열고 엄밀한 정의 해가지고 W는 인테그랄 x1에서 x2까지 f를 dx로 적분한다 가 엄밀한 정의이긴 한데 요 식을 보셔도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되죠? 그래서 말로 제가 풀어 쓴 게 이거고요. 요거를 이제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예시를 들어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그죠? 예시는 어떤 거 보시면 되냐면 일단 프린트로는 4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그림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물체 질량 같은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있었다고 할게. 근데 여기에 내가 손을 대가지고 힘을 줄 겁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준다 합시다. 크기는 3N짜리의 힘을 일정하게 주고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물체가 쭉 오른쪽으로 이동이 일어나는 게 확인이 됐다. 근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물체에 힘을 줬으니까 그 방향으로 가속됐으니까 그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 말은. 왜냐면은 내가 힘을 줬긴 했지만 얘가 이미 속도를 왼쪽으로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 괜찮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는 데가 점점 좀 느려졌을 뿐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 맞죠? 그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하필이면은 이유는 모르겠으면 얘가 이미 오른쪽으로 가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하자고요. 그런 와중에 나는 오른쪽으로 3N이라 힘을 줬다라고 해봅시다. 아시겠죠? 상황 모르겠고 그냥 오른쪽으로 갔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 라고 합시다. 자,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간 거리를 S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체크해보니까 5m인 게 확인이 됐다 합시다. 자, 그러면 3N을 줘가지고 물체가 5m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 3N이란 힘은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괜찮겠죠? 그죠? 근데 그 일을 얼마나 했는지 계산은 어떻게 하시냐? 정의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보세요. 힘을 3N이죠. 어느 방향으로? 물체 이동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인 거죠. 그죠?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물체 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 거 맞죠? 그럼 이 3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거리로 누적한 양이래요? 무슨 말일까? 얘가 1m 이동하는 동안 3만큼씩 숫자를 누적해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5m 이동한 거잖아. 그럼 얼마만큼 누적되는 거예요? 3을 5번 누적하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3 곱하기 5 해가지고 15만큼의 일을 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로 일은 우리가 대문자 W를 쓰도록 많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W는 15만큼이다 라고 처리하시면 돼요. 대충 느낌이 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제가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그림상의 두 번째 예시를 보시면 됩니다. 물체가 역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시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런 동안 나도 힘을 오른쪽으로 준 겁니다. 처음에는 3N으로 힘을 줬다고 해봅시다. 3N 주고 있는 동안 물체가 2m만큼 이동한 게 확인이 됐다고 할게요. 2m. 네. 그 다음에 2m 이동한 이후에는 제가 힘을 바꿔줬다고 해봅시다. 역시 방향은 오른쪽이긴 한데 4N으로 바꿔줬다고 할게 힘을 더 준 거죠. 그죠? 이거 4N 주는 동안 또 물체는 몇 미터 이동했냐면 1.5m 이동한 게 확인이 됐다고 합시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동을 했대요. 네, 그 다음에 거기 이후부터는 또 다른 힘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예시처럼 이번에는 힘을 좀 빼가지고 2N으로 밀어줬다 합시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림 삐뚤삐뚤하냐? 봐주세요 그냥. 네. 그랬더니 이번에는 4m만큼 이동이 일어난 게 확인이 됐다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힘을 열심히 주기는 줬으나 중간중간 크기를 바꾸면서 준 거 맞죠? 힘을 더 줬다가 뺐다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은데 도대체 나는 얼마나 일을 했을까? 그거 계산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정의 그대로 하시면 돼요. 힘을 물체 이동 방향에 대해서. 힘이 오른쪽인데 물체도 이동이 오른쪽으로 일어났으니 그대로 이거 다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뭐로 누적하는 거예요? 거리로 누적하는 거예요. 1m 갈 때마다 30 누적할 거예요. 네, 3N 2m 간 거니까 얼마만큼 누적되는 거예요? 3 두 번 해가지고 6만큼 누적되는 거 맞죠? 여기 6, 그 다음에 4 곱하기 1.5에서 여기도 6, 그 다음에 여기는요 2 곱하기 4에서 8만큼 누적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준 총 일은 얼마냐, 나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냐는 6 더하기 6 더하기 8 해서 몇입니까? 20이다. 20만큼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제 없을까요? 대충 알 것 같아요, 정의? 괜찮을까?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엄밀한 정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식만 한번 써보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엄밀한 정의는 어떻게 되냐? 1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누적하는 값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누적을 해 갈 거고요. 뭐를 누적해 갈 거냐?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누적할 거예요. 근데 힘을 아무렇게나 누적하는 게 아니고 물체의 미소한 위치 변화에 대해서 위치 변화라고 하는 방향을 고려해서 누적을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벡터 힘이고요. 얘도 벡터 미세한 변이해서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한다라는 연산을 할 거예요. 내적한 값을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쭉 쌓아간다 라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혹시 이게 모르겠다 넘어가셔도 돼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지금 난이도에서 대신 미안하다. x2요. 와. 네. 그래서 이 표현이 도대체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일단 넘어가셔도 돼요. 사실 지금 난이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요거가 엄밀한 정의긴 한데 이걸 이제 막 다운그레이드를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다운그레이드 하시면은 수험 버전으로 얘기를 할게. 이걸 잘 모르겠다. 여기까지는 건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1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누적을 할 겁니다. 물체의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힘이라고 하는 애를 위치에 대해서 위치로 누적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생각해보면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요. 처음에 위치가 x1이었다 합시다. 그 다음에 나중 위치가 x2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쭉 오른쪽으로 가는 동안 내가 힘을 F만큼 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F라고 하는 힘이 얘가 이동하는 동안 일을 얼마나 했을까는 어떻게 계산하신다? 식 헷갈리면 이걸로 보시라고. 아시겠죠? 힘을 물체의 이동 방향인 오른쪽 방향으로 쭉 거리에 대해 누적시킨다 인 거니까 이동 거리가 얼마만큼이죠? 네, x2-x1 이만큼을 이동하는 동안 힘을 계속 쌓아가자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말로 표현한 거를 그냥 식으로 바꾼 거에 불과해요. x1 위치에서 x2 위치까지 가는 동안 이동하는 거리에 대해서 dx로 그죠? f를 누적한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거 다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지? 그지? 뭐 이런 주저주저한 설명을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다 라고 인식만 되시면 충분해요. 그 앞으로 미분 적분 표현이 나왔다고 해서 겁먹고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건 잘 모른다 해도 이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쓴 식이 사실은 이거다, 사실은 이거다 이렇게 보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자, 근데 이것도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적분을 조금 피하려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쓸 수도 있냐? 자, 근데 이거 이제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 들어가시면 되냐면 힘이 F가 방향 크기가 일정이라면 누적하는 연산은 적분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시면 될까? 곱셈만 하셔도 돼요. F 곱하기 위치 변화 이렇게 처리하시는데 위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동한 거리라고 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적분이 왜 곱셈으로 바뀔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을까? 자, 보세요. 중간중간에 힘의 크기가 바뀌면은 곱하기 딸랑 하나로 처리가 안 되고요. 그죠? 요 구간에 대해서 곱셈하시고, 요 구간 곱셈하시고, 요 구간 곱셈하시는 건데, 연속적으로 힘이 바뀌어가는 거면 곱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쭉 적분을 하시는 거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힘이 계속 방향 크기가 일정해. 이렇게 5m 가는 동안 3이 오른쪽으로 일정하다. 이러면 그냥 3 곱하기 5 하시면 되는 거 맞죠? 괜찮지? 그지? 그래서 수험적으로 가장 간단한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힘 곱하기 거리 하신 게 1이다.
괜찮지? 그지? 근데 다만 이 최종 단순한 이 형태를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원본 정의가 이건데 한 번 다운그레이드 시킨 게 이거고 더 간소화한 게 특정 상황이라면 이렇게까지 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 추천은 어떤 거냐면 일단 문장으로 이거를 기억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거를 암기를 하시는 거 추천하고 그 다음에 식으로는 이 형태, 수험 버전 형태를 암기하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힘이 일정하다면은 적분할 필요 없이 그냥 단순 곱해도 누적 연산이 된다 라고 인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정하죠? 그죠? 정의는 정의대로 이렇게 문장으로 외우시고. 됐어요?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황색들을 나름대로 이제 외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추가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수험 버전으로 1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이동에 대해서 누적한 양이다. 그죠? 이미지는 잡힌 거 맞죠? 요거를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는 또 어떤 거를 부수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자, 만약에 어떤 물체에 대해서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에 힘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그래프로 묘사해놨다고 합시다. 세로축이 힘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이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x라는 좌표라고 해보도록 할게. 괜찮습니까? 자, x가 쭉 커지는 동안, 뭐 예를 들면 이제 오른쪽 방향 x라고 하시면 오른쪽으로 가는 동안이라고 상상하시면 되죠? 그죠? 오른쪽으로 가는 동안 물체 작용하는 힘이 오른쪽 방향이었는데 크기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다라고 해봅시다. 괜찮을까?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그래프의 밑면적이 뭐가 될까요? 힘이라고 하는 어떤 값을 x라고 하는 이동에 대해서 누적을 하는 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fx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으면은 그 그래프의 밑면적이 뭐일 수밖에 없냐? 힘을 이동에 대해 누적시킨 거니까 1의 크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제가 프린트에도 써놨을 겁니다. 프린트의 2번 수험용 정의. 여기 볼게. 물체가 이동하는 동안 힘의 방향이나 크기가 일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힘의 방향과 물체 이동 방향이 일치하면서 힘의 크기는 변하는 경우 이때는 힘의 크기는 변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적분 연산을 표현하는 게 맞다 라는 얘기죠. 괜찮지? 그지?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요. fx 그래프에서 밑면적은 1의 크기와 같습니다. 이것도 납득된 거예요? 괜찮을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구장. 자,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역방향인 경우에는 1은 마이너스 값이 된다라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번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예시를 들어봅시다.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가 이유는 모르겠으나 오른쪽으로 이동할 게 보였다고 합시다.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할게. 5m 이동한 게 확인이 됐다고 합시다. 그랬는데 내가 힘은 왼쪽으로 줬다고 해볼게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왜 힘 왼쪽으로 줬는데 오른쪽으로 갑니까?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는 거 알겠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맞죠? 대신에 뭐 힘이 왼쪽밖에 없었으면 오른쪽으로 가면서 느려지긴 했겠지. 문제 없지? 괜찮지? 네. 자, 해놓고 힘은 크기를 제가 이번에 3N으로 줬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러면은 이때 3N이라고 하는 힘은 1을 얼마나 했냐를 계산하실 때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죠? 절대값은 15라고 쓰시긴 하는데 부호를 마이너스로 붙여주는 거 맞죠? 괜찮지? 그치? 원리는 사실은 여기에 다 녹아있기는 한데 일단 그냥 생으로 기억을 합시다.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정반대인 역방향일 때는 곱셈 따로 하시고 마이너스 붙여준다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죠? 마이너스 1을 했다 혹은 음의 1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절대값은 역시 힘 곱하기 거리 하시면 되는데 대신에 부호는 마이너스로 붙여준다 라고 하시면 돼요. 됐죠? 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원래 이거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기억하자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 볼게요. 힘의 방향과 물체 이동 방향 일치하면서 힘의 크기마저 일정하게 유지되는 케이스는 곱셈으로 처리하셔야 된다. 그죠? 힘 곱하기 거리 하셔도 된다. 라는 얘기죠? 거리는 물체 이동한 거리입니다. 됐습니까? 그죠? 여기까지가 대략 1의 정의라고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예시 그림은 제가 설명 다 드렸고 3번 1의 성질 해가지고 1은 스칼라량이고 단위는 줄이다 라고 써놨죠. 그죠? 자, 1은 크기가 있고 방향이 없는 스칼라량입니다. 그러니까 벡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단위는 어떻게 되냐? 단위는
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J라고 쓰고 읽을 때는 줄이라고 읽죠. 그죠? 근데 단위는 어디서 온 거냐? 뭐 대충 이런 형태, 간단한 형태를 살펴볼게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요. 그죠? 이동 거리 단위는 미터를 쓰실 거니까 1의 단위라고 하는 거는 뉴턴 곱하기 미터라는 게 되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이 뉴턴 곱하기 미터 한 거를 뭐늘 뉴턴 미터라고 쓰기가 번거롭고 자주 쓰는 거니까 그냥 J 해가지고 줄이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괜찮겠죠? 그죠?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왜 1이 스칼라량이냐? 제가 할 말이 또 이거밖에 없어요. 정의가 이거니까 이기는 해. 어떤 벡터를 두 개를 내적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스칼라일 겁니다. 이건 수학적인 얘기인데 뭐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스칼라인가 보다 약속이.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건 있어. 자 봐봐. 2를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부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부호가 있으면 방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죠. 부호가 있을 때는 방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 거지. 그지? 부호가 있다고 해서 항상 방향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방향이 있는 애를 하필이면 부호에 반영해 볼 수도 있는 건데, 그죠? 부호가 있다고 해서 항상 그게 방향을 나타내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죠? 1에서 등장하는 이 부호,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하는 거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값보다 높냐 낮냐 혹은 증가시키냐 감소시키냐를 나타내는 거에 불과합니다. 아시겠죠?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향관계, 그죠? 고저관계, 대소관계를 나타낼 때 붙은 거에 불과하다. 방향 오른쪽 왼쪽 그런 게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역시 잘 모르겠으면 일단 정의는 정의대로 다 그냥 외우시고 주황색 위주로 그 다음에 1은 그냥 스칼라다 정도를 강제로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4페이지 아래쪽에 1의 간단 계산이라 써놓고 케이스 4개를 써놨는데 요거 4개는 거의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4가지 케이스를 쓸 건데 케이스 1번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라 쓸게요. 이 두 개의 방향성이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기억납니까? 자, 어떤 물체가 있고요. 내가 힘을 역시 오른쪽으로 크게 일정하게 F로 유지시키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 동안 X만큼 이동이 이루었다고 할게요. 자, F가 한 일을 구하십시오 라고 하시면은 W는 해가지고 힘 크게 일정한 거니까 누적할 때 적분 필요 없이 그냥 곱셈 때리시면 되겠다 하시고 F 곱하기 X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요. 이번에는 힘 방향이랑 물체 이동 방향이랑 정반대일 때를 볼 겁니다. 힘 방향, 이동 방향, 역방향일 때. 반대일 때라는 표현이 있죠.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고요. 내가 이번에 물체의 왼쪽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 F를 계속 주고 있을 거라고 합시다. 근데 이유는 모르겠으나 오른쪽으로 X만큼 이동한 게 확인이 됐다고 할게요. 그럼 F가 한 일은 어떻게 계산하신다? 아까 예시에서 살짝 드렸지만 마이너스 붙이고 처리해달라는 얘기죠. 그죠? 마이너스 붙이시고 힘의 크기인 F 곱하기 이동거리인 X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F도 어떤 숫자, X도 숫자 계산하시고 부호는 마이너스로 처리해달라 라는 의미가 돼요. 거의 약속처럼 처리합시다. 아시겠죠? 엄밀한 정의를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괜찮겠죠? 그치? 그 다음에 케이스 세 번째 보도록 합시다. 자, 케이스 세 번째는 어떤 케이스 볼 거냐면 힘 방향이랑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 볼 겁니다. 수직은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때는 너무너무 간단하죠. 어떤 물체가 있었는데요. 내가 힘을 위쪽으로 줬다고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모르겠으나 얘가 오른쪽으로만 쭉 X만큼 가는 게 확인이 됐다고 할게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뭐 어떤 경우가 가능할까요? 힘을 위로 줬으면 사실은 꺾이면서 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중력 같은 게 땡기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괜찮을까? 근데 중력은 제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표기를 안 한 거에 불과해요. 중력은 작용했겠지만 나는 나대로 위로 힘준 거 그거에만 집중을 하고 나는 얼마나 일을 했을까 그것만 계산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자, 이랬을 때 이 F라고 하는 힘은 일을 얼마나 했냐? 이거 직각이라고 합시다. 야, 보자마자 F는 일을 안 했군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일은 0입니다. 일을 하지 않았다. 일을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괜찮을까? 되세요? 네. 그래서 자, 요거 첫 번째 케이스는 힘 방향, 이동 방향 일치할 때 힘 크기가 일정하면은 그냥 두 개 곱해서 플러스로 처리하시면 된다. 이 플러스 값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일을 그만큼 열심히 했다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됐죠?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요. 힘 방향이 왼쪽, 이동 방향이 오른쪽, 서로가 반대 방향인 거죠. 일직선상이긴 한데. 그랬을 때 힘 크기가 일정하면 일정한 거 곱하기 거리 하시고 어떤 플러스 값 나왔을 건데 그거에 부호는 마이너스로 달아준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한 일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일을 했다는 거는 일을 사실은 열심히 안 한 거고 오히려 방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은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는 동안 나는 그거를 가지 말라고 방해하는 꼴인 거잖아요. 그죠? 일을 방해했다. 마이너스 일을 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그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직각일 때는 일을 한 게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너는 일을 한 거가 전혀 없다. 농땡이 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됐지? 그지? 이렇게가 이제 세 개의 특수한 케이스가 되고요. 세 개의 케이스는 그냥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둡시다. 괜찮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일반적인 케이스를 볼 건데 이거 지우고 할게. 네 번째 케이스는 약간은 일반적인 케이스를 보도록 합시다. 힘 방향이랑 이동 방향이 뭐 수직도 아니고 평행도 아니고 약간 삐딱한 방향일 때를 상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물체에 내가 힘을 이렇게 F만큼 준다고 합시다. 힘 크기는 유지시켜 줄 건데 방향은 약간 삐딱해가지고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는 동안 내가 오른쪽 위로 힘을 줬다. 이렇게 상상을 해볼게요. 자, 이랬을 때요. 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이루는 각도를 체크해 보니까 세타인 게 확인이 됐다 합시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 힘은 일을 얼마나 했을까라는 계산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힘이라고 하는 거는 벡터고, 벡터는 두 방향으로 분해를 하셔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분해를 합니다. 지금 두 개로 분해한 거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두 개 따로따로 작용했을 때나 그냥 하나 이렇게 한 덩어리로 작용했을 때는 효과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하나짜리를 두 개로 똑같은 효과로 분해한 거니까 이해됐죠? 그죠? 자, 이제 분해한 거 크기를 써볼게요. 위로는 F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F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건데, 자, 다시 F가 한 일을 구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F랑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동시에 이렇게 두 개 등장하면 되는 거 맞죠? 그죠? 괜찮죠? 그러면은 F가 한 일을 구하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F 사인 세타가 한 일이랑 F 코사인 세타가 한 일을 각각 구해서 덧셈해줘도 문제가 없겠죠? 괜찮아요? 자, 그럼 F 사인 세타는 일을 얼마나 했을까요? 보자마자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시면 돼요. 왜? 이동 방향이랑 직각인 방향이니까. 괜찮겠지? 그지? 그래서 이놈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F 코사인 세타는 일을 플러스로 했겠죠. 문제없죠, 표현. 괜찮지? 그지? 그래서 F 코사인 세타가 한 일만 잘 구하시면 그게 곧 F가 한 일이 됩니다. 문제 없습니까? 네. 자, F가 한 일을 제가 구해보도록 할게요. W는 해가지고 F 코사인 세타가 한 일 구하시면 되는 건데, F 코사인 세타는 일정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X만큼 이동했으니까 X 곱하시고 부호는 그냥 플러스로 처리하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써놓은 이 정의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힘을 물체 이동 방향에 대해서 뭐로? 거리로 누적한 양을 우리가 1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딱 이거 보실게요. F가 힘이요. 이 힘이 이동 방향이랑 삐딱하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 힘이 한 일을 계산하고 싶으면 뭐를 처리하셔야 된다? 방향을 처리하셔야 되는데 어느 방향? 이동 방향으로. 그죠? 이동 방향으로 힘을 이동 방향으로 분해한 거. F 코사인 세타를 쓰자는 얘기죠. 요거를 거리에 대해서 누적한다는 게 1이 되는 거예요. 괜찮겠죠? 힘을 이동 방향에 대해서 그 값을 거리로 누적한다가 1이 됩니다. 아시겠죠? 괜찮지?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뭐, 사실은 이것만 이해되면은 그냥 다 필요 없긴 하거든. 그지? 어쩔 수가 없잖아, 우리가. 단계란 게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다운그레이드 한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나름대로 연습을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괜찮지? 그지? 네. 그래서 4페이지에 이제 내용들은 다 체크가 되신 것 같아. 맞지? 자, 그러면, 프린트 5페이지에 보존력과 비보존력이라고 써놓은 게 있는데, 자, A에서 어떤 물체를 출발을 시켜가지고 C까지 이동을 시킬 거래요. 뭐 손가락 같은 거 대가지고 열심히 당겨 올릴 수도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랬는데 그런 동안 어쨌거나 중력은 계속 아래로 mg라는 크기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중력이 이를 얼마나 했을까를 계산해보라 라는 문제죠. 그죠? 일단 첫 번째 경로 A에서 C로 쭉 다이렉트로 움직이는 케이스를 살펴보세요. 내가 손 대가지고 열심히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렸다고 상상을 하자라는 얘기죠. 그죠? 자,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도 있고 여기 지나가는 순간도 있고 여기 지나가는 순간도 있어서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그러는 동안 물체에 작용한 힘이 내 손가락도 열심히 힘을 줬겠지만 어쨌거나 중력이 하는 일만 계산을 했으니까 우리는 중력만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그죠?
자, 아래쪽으로 중력이 mg, 여기도 아래쪽으로 중력이 mg, 여기 지나갈 때도 아래쪽으로 중력이 mg.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계속 아래쪽으로 mg. 그러면은 물체 힘이 mg가 계속 작용하는 동안 물체 이동이 일어났네? 그럼 이 힘을 이동 방향에 대해서 분해해가지고 거리로 누적시킨 게 중력의 한 일이다라고 부르시면 되겠죠. 그죠? 이동 방향에 대해서 누적을 할 거니까 우리는 저 중력을 이동 방향의 평행한 성분으로 분해를 할 겁니다. 분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괜찮을까? 문제 없을까? 뭐 이때도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분해하시면 되는 것 같죠. 이동 방향의 평행한 방향으로 분해하신 거예요. 분해해놓고 보니까 물체 이동 방향, 오른쪽 위죠. 그거랑 중력의 이동 방향에 대한 평행한 성분, 이거는 왼쪽 아래죠. 방향이 역방향이네. 이동 방향 오른쪽 위, 힘은 왼쪽 아래. 그죠? 그러면 중력의 한 일은 아마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나와야겠다. 라는 게 결론이죠. 문제 없지? 그치? 뭐 당연하지만, 이렇게 분해된 애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얘는. 문제 없죠? 이동 방향이랑 직각 유연시가. 그죠? 자, 1번 케이스. A에서 C로 다이렉트로 갑니다. 그런 동안, 일은 일인데 누구? 중력이라는 애가 한 일을 계산을 하자라는 얘기죠. 자, 부호는 마이너스 붙이면서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겠지? 그치? 그 다음에 힘의 크기는 다행스럽게도 계속 일정하죠. 얼마짜리예요? mg? 사인 세타 하시면 되는 거 맞아요. 그죠? 곱하기 뭐 하시면 됩니까? 거리인 L 하시면 됩니다. 따라왔어요? 괜찮아? 스스로 뭐 잘 안 됐어도 이 정도 써놓고 설명드리면 괜찮을까? 된 거 맞지? 그지? 그래서 중력은 이만큼의 일을 했습니다. 라는 게 결론이야. 마이너스 1을 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보도록 할게요. A에서 C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B 한번 거쳤다가 C로 가자. 이렇게 해보세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손 대가지고 일단 오른쪽으로 쭉 이동시킨 다음에 위로 쭉 올려줄 수도 있잖아요. 괜찮겠지? 그치? 자, 그럼 A에서 B로 가는 동안은 뭐 여기도 지나갈 수 있고 여기도 지나갈 수 있고 여기까지 올 겁니다. 그 다음 B에서 C로 가는 동안은 여기도 지나가고 여기도 지나가서 결국 여기 도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A에서 B로 가는 동안 물체의 작용하는 힘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중력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 손가락이 열심히 뭐 힘을 줬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대상이 아니다. 관심 대상이 아니다. 중력의 한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만 표시를 합시다. 아래쪽으로 mg로 유지가 됩니다. B까지 올 때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고요. 근데 B에서 C까지 가는 동안도 계속 아래쪽으로 mg입니다. 그죠?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 맞죠? 문제 없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A에서 B로 가는 동안 중력이 하는 일을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A에서 B로 가는 동안은 중력이 얼마나 일을 하죠? 보세요. A에서 B로 가는 동안 중력이 아래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체는 그거에 직각 방향으로 이동했죠. 그럼 보자마자 중력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지? 중력은 0이 일을 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동안을 체크해 봅시다. 자, B에서 C로 가는 동안 물체가 위로 이동을 해요. 이동 방향 위쪽이에요. 근데 중력은 어느 방향이죠? 그거의 역방향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B에서 C로 가는 동안 중력이라는 애는 마이너스 1을 했다라고 바로 판정하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놓고 처리를 할 겁니다. 근데 힘의 크기가 mg로 유지되는 거니까 단순히 곱셈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mg 곱하기 어떤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곱하시면 되는 거 맞죠? L에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L 사인 세타 곱하면서 마무리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세요? 그럼 A에서 B 거쳐서 C까지 가는 동안 중력의 한 일은 이거 두 개 더 하신 거니까 최종적으로 뭐가 됩니까? 이거 그대로다. 마이너스 mg L에 사인 세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괜찮지? 그지? 네. 그래서 두 가지 경로로 물체가 이동이 일어나게끔 했을 때 중력이라고 하는 특수한 힘이 하는 일을 체크를 해보니까 결론이 어떻습니까? A에서 C로 갔을 때나 A, B, C 갔을 때나 서로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죠. 괜찮겠죠? 되세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볼게. 이 결론을. 중력은 물체의 이동 경로와는 무관이 하는 일이 결정이 됩니다. 뭐랑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시작점과 도착점이라는 정보만으로 결정이 된다. 그죠? 무관이 시작점, 도착점만으로 하는 일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 괜찮습니까? 우리가 지금 중력이 하는 일을 계산해 봤어요. 근데 그 중력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 이동 경로가 A에서 C로 갔든 A, B, C로 갔든 그거랑 관계없이 시작점, 도착점 A에서 C 그 두 개가 똑같다는 이유만으로 일은 똑같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중력은 물체 이동 경로랑 상관없이 시작점, 도착점이 똑같은 이동이면은 그냥 무조건 하는 일이 똑같이 결정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좀 더 연습을 해볼게요, 생각을. 자, 이제 경로를 제가 다른 걸 좀 표현해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갔으면 어때요? 얘가 위로 먼저 갔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가가지고 이거 오른쪽으로 쭉 이어서 C로 도착했다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초록색 경로로 갔어도 중력이 하는 일은 이거 다 똑같이 나온다는 거 눈치챘죠? 괜찮을까? 그러지 않을까? 오른쪽으로 하는 동안 일을 하는 게 없고 위로 가는 동안은 이때 가는 거랑 똑같은 걸로 일을 하는 거잖아. 괜찮지? 그래서 초록색 경로로 이동을 시켰어도 중력이 하는 일은 얘들이랑 다 똑같이 나옵니다. 괜찮지? 그럼 좀 응용을 해봅시다. 이제 슬슬. 이러면 어때요? 위로 좀 가다가 오른쪽으로 좀 갔다가 위로 좀 가다가 또 오른쪽으로 좀 갔다가 위로 갔다가 좀 오른쪽 가서 C로 갔다 해봅시다. 보라색 경로로 갔어도 중력이 하는 일은 다 똑같은 거 나오는 거 이해되죠? 그죠? 오른쪽으로 가는 구간에서는 중력은 일을 하지 않고요. 위로 가는 동안은 중력이 마이너스 1을 할 건데 그거 다 합치면 결국 위로 가는데 총 중력이 한 일이랑 똑같은 거 나오는 거 맞죠? 괜찮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어때요? 색깔을 무슨 색을 써볼까? 파란색을 해봅시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이 일어나게끔 했다고 합시다. 저 파란색 경로로 가는 동안도 중력이 하는 일은 얘들이랑 다 똑같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 이 파란색 곡선 경로라 할지라도 이거 굉장히 많이 확대해서 왼쪽 갔다 아래 갔다 왼쪽 갔다 아래 갔다 왼쪽 갔다가 아래 갔다 하다가 오른쪽 갔다 아래 갔다 이런 경로로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무한히 수평 수직으로 쭉 만들 수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수평으로 이동하는 동안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중력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지? 그다음 아래로 내려가는 만큼 다시 위로 올라와서 추가적으로 위로 갔다가 다시 내려올 거니까 결국 위아래에 대해서는 여기 있던 게 위로 이만큼 간 꼴인데 그죠? 그럼 중력의 한 일 다 합쳐보면 결국 위로 가는 효과랑 똑같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괜찮겠죠? 그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힘은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경로가 모양이 어떻든 상관이 없이 시작점이 여기고 도착점이 여기다라고 찍혀만 있으면 하는 일은 똑같이 나온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런 특징을 갖는 굉장히 특수한 중력이라는 힘, 이런 힘들을 뭐라고 부르죠? 이런 힘을? 기억납니까? 보존력이라고 부르죠. 보존력. 괜찮아요? 보존력. 보존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굉장히 특수한 힘들을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힘들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힘. 그죠? 물체 이동 경로랑 상관없이 시작 위치랑 도착 위치만으로 하는 일이 어차피 결정되는,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그런 애들을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보존력은 지금 살펴봤듯이 중력이란 게 있고요. 중력 외에도 이런 특별한 힘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걸 미리 소개를 할게요. 탄성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뒤에서 배울 만유인력이라는 게 그렇고요. 다음 전자기 파트로 갔을 때 정전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또 그렇습니다. 이유는 제가 생각을 할 거고요. 나중에 지금 볼 난이도 아니니까 나중에 언젠가 설명을 드릴 일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종류가 수험적으로는 크게 4개 정도는 있다를 기억을 합니다. 이거는 종류를 암기를 하세요. 암기. 그래야 나중에 좀 편할 겁니다. 괜찮겠죠? 다시 연습을 좀 해볼게요. 보존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보존력, 뭔가 힘을 나타내는 단어긴 하죠. 근데 힘의 종류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힘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특수한 애들을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묶어서 부릅니다. 괜찮을까요? 됐어요? 어떤 특수한 성질을 가진 애들을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부를 겁니까? 물체 이동 경로랑은 상관없이 시작이랑 도착점만으로 하는 일이 이미 결정될 수 있는 애들, 그런 특수한 성질을 가진 힘들을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부르기를 할 거예요. 괜찮겠죠? 그리고 그런 특수한 성질을 가진 애들은 대표적으로 4개가 있다 하고 4개를 외우자고. 뭐뭐 있다고요? 한번 가려놓고 해볼까? 중력이 있고요. 그 다음 탄성력이 있고요. 그 다음 만유인력이 있고요. 그 다음 전자기 파트에서 정전기력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그리고 4개 정도는 일단 머리에 넣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포텐셜 에너지를 얘기할 때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보존력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몇 가지 힘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잡스러운 힘들은 전부 다 보존력이 아니다 해가지고 비보존력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비보존력이 되는 힘의 종류는 뭐뭐 있을까? 너무 많다는 얘기죠. 수직항력도 보존력이 아니고요. 그죠? 장력도 보존력이 아니고요. 마찰력도 보존력이 아니고요. 등등등. 특수한 몇 가지 제외하고 잡스러운 힘들은 거의 다 그냥 전부 다 비보존력이라고 상상을 하셔도 돼요. 지금 수업 수준에서. 아시겠죠? 이렇게. 네. 프린트를 좀 확인해 봅시다. 프린트 5페이지입니다. 프린트 5페이지. 내용을 읽어볼게요. 같이. 보존력과 비보존력.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한 일이 경로에 의존하는가를 기준으로 보존력과 비보존력으로 구분된다. 이해됩니까? 한 일이 경로랑 상관없이 결정되는 일을 우리가 굉장히 특수한 보존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보존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힘의 종류가 아니고요. 그죠? 힘의 종류는 뭐 중력, 장력, 탄성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그 힘의 종류 여러 가지 애들 중에서 몇 가지 특수한 애들을 성질이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걔들을 보존력이라고 묶어서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계속해서. 이 구분은, 그러니까 보존력이냐 비보존력이냐 하는 구분은 뒤에서 배울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외워놓는 걸 추천합니다. 종류를. 아시겠죠? 4개 정도를 외웁시다. 보존력만이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좀 이따 설명 계속 드릴 거고. 자, 1번 보존력, 호전력구라고 부르죠. 자, 정의. 어떤 힘이 물체의 한 일이 물체가 이동하는 경로와 무관하고 오직 뭐로?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만으로 결정 가능한 애들을 보존력이라 부른다. 괜찮아? 여러 번 반복했네 벌써. 맞지? 자, 그 다음에 수학적 표현 특징 해가지고 1번 경로의 독립성. 볼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의미만 이해되시면 될 것 같아. 보시게. 임의의 두 지점 A에서 B 사이를 이동을 할 때 어떤 경로 이름을 하나는 C1, 하나는 C2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죠? 근데 경로 C1을 택하든 C2를 택하든 한 일이 같게끔 나오는 게 확인됐으면 그 힘은 뭐다? 보존력이다 라고 부르시면 돼요. 됐죠? 수식 괜찮습니까? 이 정도는? 됐어요? 첫 번째 이제 적분 C1이라고 써있는 건 C1을 타고 가는 동안 누적을 해보자. 이를 계산해보자 라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네. C2 적분 써있는 거는 C2 경로를 타고 가는 동안 힘을 이동에 대해서 누적해보자. 이를 계산해보자 라는 얘기죠. 괜찮지? 근데 C1이든 C2든 어떤 경로를 타면서 누적을 했든 결론이 똑같다? 일이 똑같이 나온다? 하는 일이 경로랑 무관히 결정되는구나 라는 표현이에요. 수식 그렇게 거부감 들 건 없죠? 그죠? 느낌만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식 필요 없고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 요거는 제가 추가로 설명 더 드려볼 건데, 자, 폐 곡선을 따라 이동시라고 써놨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지금 풀었던 예시 요 문제를 보면서 상상을 해볼게요. 자, 봐봐. 여기 있던 애가 여기까지 가는 동안 중력이 하는 일을 계산해봤어요. 계산해본 결과 사실 경로랑 무관히 이런 걸로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지? 이제 반대로 C에 도착했던 애를 다시 A로 돌리는 작업을 해본다라고 합시다. 간단하게 이제 C에서 A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쭉 가는 걸 상상을 해보자고요. C에서 A로 쭉 다이렉트로 가는 동안 중력은 일을 얼마나 했을까요? 역시 중력을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이동 방향이랑 평행 방향으로 성분을 분해하니까 mg sin 세타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하는 케이스죠. 그럼 계속 계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의 부반대가 나오겠죠. 플러스 mg sin에 L 곱하신 만큼이 나올 거죠? 괜찮아? 됐어요? 이런 성질이 있네. A에서 C까지 가는데 중력의 한 일과 C에서 A까지 가는데 중력의 한 일은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란 말이죠. 괜찮겠지? 그럼 표현을 달리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A에서 C까지 갔다가 다시 C에서 A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A에서 결국 A로 돌아오는 움직임이 일어났으면 중력의 한 일의 총합은 몇이 될까요? 0이 되겠다라는 거죠. 문제 없어요? 근데 봐봐. A에서 C로 갈 때 중력이 하는 일이라는 거는 경로랑 무관히 결정되는 거잖아. 그죠? C에서 A로 갈 때도 경로랑 무관히 결정이 될 예정이야. 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 봐봐. 색깔을 안 겹치는 게 이걸로 하자.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왔다고 합시다. 지금 그린 경로로 쭉 이동이 일어나서 원위치로 돌아오는 동안 중력의 한 일은 총 계산하면 몇이 나올 거야? 무조건 0 나올 거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지금 이렇게
원위치로 돌아오는 모양의 곡선을 보아하니 닫혀있는 곡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폐곡선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괜찮습니까? 내용을 읽어볼게요. 가로 2번 해가지고. 폐곡선을 따라 이동 시, 자, 물체가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닫힌 경로를 따라서 경로인데, 괜찮을까? 오타입니다. 제가 수동으로 썼다는 게 이제 드러났죠? 그죠? 어디서 복부세운 건 아니야. 알겠죠? 오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닫힌 경로를 따라 이동할 때, 보존력의 한 일의 총합은 항상 0이다. 그런 특수한 성질이 있어야 보존력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됐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수식으로 써놓은 것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소개만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뭔가 힘을 이동에 대해서 누적시킨다는 표현이 적분이니까 누적시킨다는 건데 이 적분 기호에 동그라미가 써 있으면은 이 누적하는 경로의 모양이 폐곡선이다. 닫혀있는 경로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닫힌 경로에 대해서 힘을 거리에 대해 누적한다. 그러니까 2를 계산한다. 그게 0이 나왔다. 그럼 그 힘은 보존력이다. 라고 부르기로 하는 겁니다. 식이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의미만 챙겨가시면 돼. 알겠죠? 그죠? 네. 그래서 다음 줄에 보존력의 종류 해가지고 수원 물리 기준으로는 중력, 만유력, 탄성력, 전전기력이 있다를 외우자고요. 알겠죠? 외웁니다. 자, 그다음 2번 비보존력. 비보존력은 보존력의 정반대 애들, 그죠? 보존력이 아닌 애들을 쭉 서술 똑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 경로 의존성이라고 써놨죠? 같은 두 지점을 이동하더라도 이동거리가 길어지거나 복잡해지거나 그러니까 경로가 바뀌거나 하면은 하는 일이 달라지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을 보존력이 아닌 비보존력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까?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까? 간단하게만 할게요.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데 바닥이 좀 거칠거칠하다라고 합시다. 마찰이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런 와중에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할게요. 쭉 여기까지 왔다 합시다. 그럼 마찰력이 한 일을 대략 상상해 보시면 왼쪽으로 힘이 작용했겠죠. 마찰력. 괜찮지? 그런다고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네? 그럼 마찰력은 마이너스 1을 했겠죠. 문제 없지? 뭔가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근데 여기 온 애를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쭉 이동시켜서 원위치로 돌렸다고 할게요. 근데 왼쪽으로 가는 동안 마찰력 방향이 또 오른쪽으로 바뀌어버리죠. 괜찮지?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동안은 물체 이동 왼쪽 방향. 근데 마찰력은 거의 반대인 오른쪽. 그럼 왼쪽으로 갈 때도 마찰력은 마이너스 1을 하는 꼴이죠. 그래서 원위치에 돌아왔어도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0이 아니고 마이너스로 남아버린다는 얘기죠. 괜찮을까?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을 비보존력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수험적으로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보존력의 종류, 중력, 만유력, 탄성력, 전전기력 4개가 있다. 그 외에는 그냥 비보존력이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